인체 연성, 말 그대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SF와 애니메이션에서조차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단의 연금술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인간 DNA 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가 대규모 자금 지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DNA를 마치 코딩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합성해낸다. 이 기술은 난치병 정복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할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하는 외모와 능력을 가진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생명의 설계도를 인간이 직접 쓰는 시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서막일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배상수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시작 단계지 어떤 환상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NA를 만들어도 우리가 인공적인 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세포가 모여서 이제 장기가 되잖아요. 인공 장기를 만들고 이 장기가 커져서 인공적으로 사람 같은 생명체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 아주 첫 단계인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가 끝나면 인공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사 내용만 가지고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고 뭘 목적으로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같은 경우는 약 30억 쌍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DNA를 우리가 모두 다 읽어보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작돼서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10년이 넘게 걸린 프로젝트죠. 이걸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런 설계도 같은 DNA를 다 읽어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DNA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버전의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자를 DNA를 30억 쌍을 이렇게 쓰는 거죠. 책에 비유하면 책 한 권에 대한 분량을 한자 한자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유전자 가위 분야는 이제 책을 다 완성했을 때 중간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가서 수정하는 기술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렇게 유전자 교정 또는 유전자 편집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DNA를 바꾸는 기술은 있어요, 지금. 근데 정답을 모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안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고쳐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유전자를 바꿔보겠다가 아니고 지금 인간의 유전자를 하나하나 합성해 가면서 그런 신비를 풀어보겠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학자도 사실은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할 때마다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를 더 높이다 보면은 잘못 흘러갈 부분을 이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인간한테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고, 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예시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공수정 기술은 197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루이즈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다음 자손도 낳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 세대를 거슬러서 검증이 되면서 2010년도에 로버트 에즈워드 경이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공수정이 시행되는 건수가 한 해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었죠, 이미. 그런데 이 70년대 또는 8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이 기술이 시행될 때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아이를 엄마의 뱃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관에서 만들어내고, 그러면 자칫 이걸 훔쳐서 달아나면 인간 존엄성도 파괴되고 나도 모르게 자식들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파생될 거잖아요. 범죄들도 우려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와 통제 속에서 이제 잘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 또는 DNA 합성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많은 질환을 갖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데도 이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된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유전자를 셔플링하고 뭐 막 이렇게 많이 바꾸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군데 정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바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맞춤형 아기는 배아세포 단계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난자와 전자가 만난 수정란이 있잖아요. 이 수정란 단계에서 DNA를 바꿔버리면 DNA가 완전히 바뀐 개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아기에 대한 개념이고, 유전자 가위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미 태어난 사람은 수십 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눈에 유전자 가위를 찔러서 눈 세포의 일부를 바꾸는 겁니다. 또는 간에 찔러서 간 세포의 일부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수십 조의 세포 중에 아주 일부를 이제 바꾸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바꿈으로써 그 단기에서 기능이 망가졌던 부분을 이제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일부의 DNA를 바꿨기 때문에 치료 후에 크게 문제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관련 기술들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처음 나온 게 2012년도입니다. 이제 10년이 살짝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후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기대도 되고 또 저 역시도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해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DNA 합성, 유전자 가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윤리적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과학의 발걸음이 빠를수록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결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닥쳐올지도 모를 생명의 설계도를 직접 쓰는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안될과학이었습니다.